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긴장감도 괜히 높아지고 불안감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수능 날이 가장 춥다는 말이 깨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추워져서 또 수능 날이 가장 추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진부한 말이지만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이제 곧 여러분들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하시게 될 거고 여러분의 밝은 미래가 시작되는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수능국어 독서 경향성 예측을 해드리면서 출제 예상 조합 경우의 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뭐 각각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험지가 한 세트가 있다고 하면 보통은 뭐 인문 영역, 사회 영역, 과학 기술 영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영역별로 각각 어떤 게 나오는지 한 세트에 출제위원들이 한 세트에 연계 지문을 낸다면 어떤 것들을 조합할지 그 조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각각 중요도를 찝는 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도 뭐 여러 자료를 갖고 있을 테고 하니까 이 조합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러면서 어떤 조합이 나왔을 때 어떤 지문의 난이도는 조금 어렵고 어떤 지문의 난이도는 조금 쉽고 어렵게 내면 어떻게 내고 쉽게 내면 좀 어떻게 쉽게 내는지를 같이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상의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 공개는 어렵겠지만 저도 이제 현강 수강생들이 있어서 100% 공개는 어렵겠지만 나름의 중요 지문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요 조합들 그러니까 한 조합당 3지문이거든요. 그럼 총 12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요 12지문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배경 지식화 해두시면 글쎄요, 뭐 수능 시험장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치동 빅마우스의 빅쌤이라면 저라면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무엇을 출제할까 생각해 본 것이고요. 너무 막 이게 100% 나온다 이런 느낌보다는 나올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렸지만 영역별이 아니라 조합을 소개해드리고 경우의 수와 대비책을 함께 살펴봅니다. 향후 영상 업로드 안내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곧 문학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조합을 말씀드리고 경우의 수도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찍기 특강,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도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막판 컨디션 관리법, 요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출제 예상 연계 지문이고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수능 분석과 함께 향후에 여러분들 정시를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상 독서 조합은 인문지문에서는 라칸의 욕망 이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좀 빡빡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의 삶이 뭔가 획일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게 획일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뭐 기업을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고 이런 전형적인 루트가 짜여져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서 학교 생활과 회사 생활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회사를 다니건 아니면 개인 사업을 운영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수동적으로 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이고 뭔가 적극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교육도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좋지 않은 것이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고 교육과정의 목표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는 락항의 욕망 이론을 출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생통과 주이상스, 생통과 주이상스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들 낯설기도 하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게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을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수특 63쪽을 통해서 이 락항의 욕망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게 만들 겁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보시고 한 사람이라도 요 생통과 주이상스를 찾아서 보신다면 저는 대단히 기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배경식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독해하실 때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모른다고 하더라도 올해 수능 시험의 트렌드에서는 이 정의를 아주 친절하게 줄 겁니다. 그렇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니까 독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난이도에 대한 거는 요 나머지 두 지문을 말씀드리고 같이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지문에서는 아무래도 요새 이제 경제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빈곤의 기준과 조세 제도에 대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조금 뭐랄까요?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누진세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분배, 부의 재분배를 이 누진세 제도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 효과를 어느 정도는 좀 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세금에 대한 뭔가 막연한 반발감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논란이 될까 봐 하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세금에 대해서 뭔가 막연하게 부정적인 느낌이 있고 반발감이 있고 세금을 무조건 많이 내면 안 좋고 이런 인식이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이 지문을 좀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만 아니면 돼 뭐 이거거든요. 어떤 특정 연예인이 나와서 소리를 빽 지르면서 요 대사를 치는 거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물론 그 연예인을 뭐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별개지만 이 문구를 외치는 그 모습은 정말 별로더라고요. 어쨌든 나 혼자만 잘 되고 이런 게 글쎄요, 막 무조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또 잘 돼야 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게 돌아오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평가원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꼭 보세요, 이 지문. 나름대로 생각할 부분들도 많고 이런 라운트리 방식이라든지 라이덴 방식이라든지 부의 소득세 제도, 부의 재분배 효과, 누진세 같은 조금 배경식이 있으면 확실히 독해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특성 있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첫 번째 조합에서 선정한 지문은 화학전지입니다. 사실은 평가원에서 정말 내고 싶었던 거는 2차전지 같은데 근데 이제 수특에는 화학전지 중에 건전지에 대해서 이제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환원이라든지 산화라든지 이온화 경향이라든지 흡열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이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생명과학 지문이 나올지 뭐 물리가 나올지 뭐 지학이 나올지 화학이 나올지 그거를 이번 시험에서 확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 이제 요 2차 전지에 대한 임팩트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출제위원들도 그런 어, 어쨌든 전지기 때문에 요 지문에 좀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글쎄요 올해 독서가 그렇게 막 어려울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인문지문에
조금 더 힘을 실을 것 같습니다. 인문지문에. 그리고 뭔가 이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시사하진 않았지만 이 수능 시험 이 EBS에 수록된 지문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든 생각은 이 수능 독서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삶을 생각해 보게 하고 실전적인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지문 선정 의도를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렵기만 한 지문, 복잡하기만 한 지문보다는 뭔가 이제 그 형식은 객관식이지만 약간 이제 논술 같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뭔가 이제 우리가 지문을 읽어보고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한번 성찰하고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트렌드에 아주 부합하는 이러한 지문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인문 지문이 좀 어렵게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과학기술 지문은 아무래도 조금 쉽게 나올 것 같고요. 사회 지문은 보통 난이도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어렵고 보통 난이도고 뭐고 이런 걸 이제 딱 잘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 좀 어렵다 하는 거는 보기에 조금 힘이 실려 있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합은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선정한 것이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뭐 조작적 조건화라고 알려진 요 이론인데 대표 주자는 이제 스키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요 지문은요, 학교 선생님들이 임용고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 교육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올해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출제에 들어가셨다면, 학교 교사분들이 많이 들어가셨다면 이 내용은 굉장히 친숙한 것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오류가 없을 거다라는 자신감도 있을 것이고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를 올려서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요 강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정적 강화니 부적 강화니 이런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봐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보세요. 이거는 수능 완성 189쪽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미리 여러분들이 하시면 사실은 제일 도움받을 수 있는 지문이 바로 이 행동주의 심리학 지문이고 뭐 모의고사에서도 꽤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회차로 갈수록 이 행동주의 심리학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지문에서 제가 선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고용계약, 최저임금 등이 나와 있는 요 수특 142쪽의 지문인데요. 아무래도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수능 지문이 실전적이고 뭔가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지문들을 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근로기준법이나 플랫폼 노동자, 고용계약 같은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시면 알바도 하실 테고, 뭐 이제 일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요 지문들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던 내용들을 수능에서 좀 커버해 줄 수 있다는 의미도 갖고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건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유형으로서 뭐 어플을 이용해서 뭐 배달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택배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어플이라는 신기술을 통해서 이제 약간 뭐랄까요, 프리랜서식으로, 그러니까 뭐 요런 네카라쿠베라고 하죠. 네, 거기에 이제 소속된 뭐 이제 기사님이라든지 어떤 노동자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존 회사보다는 터치도 좀 덜한 직군들이 있죠. 뭐 이렇게 배달 기사분들도 소속은 되어 있지만 이제 본인이 뭔가 배달 주문을 받아서 자유롭게 이제 약간 자영업자처럼 운영하시는 그런 성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경계가 좀 명확하진 않다는, 불분명하다는 견해가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지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도록 하고요. 사실 행동주의 심리학에 힘이 좀 실리면 이 근로기준법은 조금
힘이 좀 빠진 상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 조금 빠진 난이도를 어디서 채울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 바로 이 과학기술 지문에서 채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불확정성의 원리, 미시세계, 하이젠베르크, 여기에 대한 지문을 조금 어렵게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실 우리 기출지문 중에서 고전역학, 양자역학, 또 거짓말쟁이 역설 요 지문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기출된, 나중에 꼭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독서 기출 탑 15를 선정해 드린 영상이 있는데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선정해 놓은 거 꼭 보셔도 좋고요. 어쨌든 기존에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출제된 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은 뭐 AI도 발달되어 있고 또 변화가 굉장히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확정적이에요. 뭔가 확실계가 아니라 이제 불확실계, 혼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라도 좀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시세계라든지 또 불확정성의 원리라든지 상호 배타성이라든지 요런 이제 용어들, 여러분들이 기출 지문을 보시긴 했지만 이게 배경 지식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이제 나와도 상당히 낯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뭐 이거 기출로 봤으니까 그냥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막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깊게 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요 수특 247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합은요. 먼저 인문지문에서는 삼각측량 논증입니다. 삼각측량 논증은 사실은 진정한 의사소통에 대한 지문이고요. 진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라는 논지의 글인데요. 사실은 이게 요즘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근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된 주요한 원인은 의사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사소통의 부재. 그리고 오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기분이 나쁘고 오해로 인해서 기분이 나쁘고 그럴 때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대화를 하면 조금 이제 그런 사건 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여유를 좀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여러분들도 이제 핸드폰의 발달로 대면, 이게 사람을 대면해서 대화를 하는 거에 좀 익숙함이 떨어지고, 그것보다는 카톡이나 문자로 하는 게 좀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진짜 현실에 있는 친구를 만들기보다는 유튜브라든지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채팅창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유대감을, 또 단톡방을 통해서 익명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사회적인 유대감을 느끼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현실 친구를 만나는 게 훨씬 편했다면 요즘에 이제 사람들은 익명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정 소모도 덜하고 훨씬 편하다. 뭐 이런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트렌드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 삼각측량 논증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호 이해, 연결, 상호 주관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수특 284쪽을 꼭 참고해 보세요. 사실은 이렇게만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지문을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용어들로 서술되어 있는 지문이 시험에 나오면 오히려 어렵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지문 역시도 트렌드에 맞는 지문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위험 탐색과 미디어 휴리스틱인데요. 사실 이제 이 미디어를 보고 우리가 대부분의 정보를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많이 습득을 하는데, 사실은 그 미디어에 대한 정보를 잘 걸러내야 되고, 또 그걸 봤을 때 뭐 개인적인 위험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위험 인식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이 지문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지금 제 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궁금증을 가지시고 수능 완성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너먼이라는 제 기억으로는 카너먼이라는 학자의 견해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 지문이니까 트렌드에도 맞고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지문에서는요, 증강현실이 아무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뭐, 나올 수 있을 만한 지문들은 제가 여기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라면 이 트렌드에 맞는 출제를 한다면 이렇게 출제를 했을 것이다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 남은 이제 6일 남았죠. 6일 동안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이 지문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아마 후회는 없을 겁니다. 자, 증강현실하고요. 증강가상이라는 용어를 비교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헷갈리는 용어가 나오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에 쫓겨서 빨리 독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이 지문은 수특 265쪽을 통해서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강현실에는 현실 이미지, 증강 이미지, 통제 이미지라는 세 가지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뒤에 보기 문제에 사진으로서 그림으로서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적응력을 높여 보시길 바랍니다. 실전에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사례는 줄 텐데 그 뜻은 줄 텐데 막상 이게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보시고 가나 지문으로 이제 엮여져 있는데 가 지문은 이제 이런 기술 지문으로 엮여 있다면 나 지문은 살짝 인문 지문의 느낌이 나는 현존감이라는 그 지문 세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나 지문 세트 꼭 확인하시고 만약 시험에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상 독서조합 네 번째는요.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그리파의 논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지문이 중요합니다. 수특 85쪽이고요. 사실 이제 회의주의자에 대한 뭐 지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논증법이기도 합니다. 이 논증 방식이 기출된 지는 조금 됐고요. 뭐 해겔의 변증법이 논증 방법이다 하면 뭐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약간 미학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순수 논증 방식이 나온 것은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논증 방식을 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은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기도 하고 이 수특에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를 해도 과하다라는 비판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출제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회지문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쪽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수특 270쪽에 나와 있는 연금,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조세의 공평성, 공정성에 대한 이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조세에 대한 지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서도 이제 누진세, 조세 제도라는 게 있었죠. 부의 소득세 제도. 거기에 이어서 지금 여기서도 조세 제도, 조세의 공정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금, 특히 연금, 우리 젊은 여러분들께서는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도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특 270쪽에 사회지문을 선정을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 아그리파의 논변 쪽에서는 난이도를 어렵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출제자 입장에선 그런 것이고 이게 용어가 굉장히 낯설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낯선 내용이 튀어나오게 되면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내더라도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체감 난이도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보시고 그리고 이 경제 지문에 조금 힘을 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사실은 지문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출제자가 이제 쉽게 낸다고 하더라도 푸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과학기술 지문인데 창의성, 인지적 유창성, 전두엽, 노르에피네프린 뭐 요런 이제 지문입니다. 수특 179쪽이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화두는 마약인 것 같습니다.
마약을 직접 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마약이 유행하는 하나의 원인은 전두엽의 힘이 약해서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유튜브라든지 또 자극적인 영상이라든지 뭐 대치동 빅마우스의 영상은 예외입니다. 그런 어떤 그 예전보다는 자극적인 그 영상이나 이런 컨텐츠에 조금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전두엽이 조금 힘을 잃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이제 이런 안 좋은 마약 같은 그런 거에 손을 대는 이유도 사실은 전두엽의 자제력, 전두엽의 힘이 약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출제위원들도 약간 이 지금 상태에서의 트렌드와 창의성, 인지적 유창성, 전두엽, 노르에피네프린, L도파와 같은 요 지문 내용을 연상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지문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문 조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12지문은 상당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 출처를 찾아가셔서, 수특과 수완을 찾아가셔서, 공부하시고, 노트에다가 간단하게 개념어 위주로, 제가 여기 적어드린 요 개념어 위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요건 이제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선정해드린 지문 중에 하나라도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또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으로 모든 지문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을 기원하면서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